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보고 있는 중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지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자,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지난 선거 결과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요때 오세훈 후보하고 또 민주당 후보하고의 격차 뭐 이런 것들 좀 우리 김도현 기자님께서 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격차요? 네, 뭐 어떻게 흐름이 어땠고? 당시에는 워낙에 국민의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죠. 왜냐하면 이제 4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직후에 뭐 2달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지방선거가 치러져가지고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60만 표, 그 다음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0만 표 했는데 거의 득표율로 따지면 20% 정도 2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59대 39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더 제가 좀 기억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때 서울의 법정동이 아마 425개 동이거든요. 그 425개 동에서 국민의힘이 다 이겼어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전무후무한 기록. 아마 2021년 보궐선거 때 그때 아마 4개 정도 동 빼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 이겼었는데 그것까지 다 이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만약에 총선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단체장이 어떤 당에서 탄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역에서 뭐 시장 그러니까 그 작게라도 크고 작고 기초자치 단체장이라도 한 석이라도 더 갖고 오는 게 참 중요한 그런 선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4선이시고 오세훈 시장의 그 5선 도전 이게 성공이 가능할지 이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탈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아요. 근데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시장 후보감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치고 나오는 기세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등에 업고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고 어때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입지는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후보가 될 수는 있을까?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 경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정해지겠죠. 오세훈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동욱 최고가 될 수도 있고 뭐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면 나경원 의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일종의 거리를 둠으로써 자기가 중도적인 포지션을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이 감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거리감을 좀 절제하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싫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보면 되는 건데 저는 일정 부분 선거적인 측면을 고려한 어떤 자기가 중도적인 포지션을 지키겠다는 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른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에 끝날 수밖에 없다. 물리적인 이벤트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봐서 오세훈 시장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크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지방선거를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국 주도권에 있어서 대척점을 이룰 사람 그게 누구냐. 그런 사람들을 키울 겁니다. 확실하게. 그렇다면 당원들이 느끼는 것과 국민이 느끼는 것 그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 저도 경선을 치렀지만 50대 50으로 갔을 때 당원이 한 2, 3% 높습니다. 국민보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전략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을 몰아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나는 지금 저번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인천시장 하시던 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송영길 후보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동에서도 다 이겼죠. 예를 들어서 강북지역의 민주당 구청장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송영길 대신 오세훈 시장을 했다는 거죠. 후보를 잘못 냈다는 게 패착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냐면 저는 정원호 성북구청장을 좀 대통령께서 너무 빨리 올렸다고 봅니다. 빨리 낸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수 개발이 좀 잘못 알려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게 뭐냐면 서울 수비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했고요. 그리고 또 성수동 이 관련해서 이 지구를 만든 게 오세훈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3표 레미콘 부지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제대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 사람이 이게 결국은 지금 정원호 시장이기 때문에 그 청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인지도나 그런 것들은 거품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이든 뭐든 구체성이 드러났을 때 그 거품이 빠지는 시간이고 4선을 했는 오세훈 시장의 관록이 이제 구체화될 시기다. 그런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니까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발언을 세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5번 하는 사람 사례가 있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경선이 원칙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본인의 감정을 숨기는 걸 못했어요. 당대표는 감정을 숨겨야죠.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다면 그러면 최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본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러려면 단체장 짓거려라. 그것도 단체장 짓거려라. 저번주에 저도 되게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네. 매우 당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본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나는 경선할 거고 5번? 그런 5번이나 된 사람 없는데 또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했는데 근데 결국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지금 당권파 장동혁 지도부에게 좀 눈 밖에 난 사람들은 하나씩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징계받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전 후보 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건 제가 볼 땐 민주당의 바람이 좀 섞인 것 같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그날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전날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허민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예. 되게 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 당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갈등 양석으로 빚어지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선은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로운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잘 돼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 입지는 조금 약간 좁아지고 있는 느낌이 애매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뉴페이스라는 표현을 장동혁 대표가 썼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누가 봐도 어쨌든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두 분 간의 이제 어떤 감정적 골이 상당폭 많이 패여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서 못 이길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디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장동혁 대표는 그게 못마땅한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은 오세훈 시장을 현실적으로 후보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은 뭐 예를 들면 지금 명태균 건으로 기소가 돼 있으니까 그거 문제 삼아서 후보 자격 경선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아니면은 서울을 전략 공천한다거나 뭐 경선을 해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이길 수도 있겠죠. 다만 그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안 되는 경우는 그 어떤 그 당의 힘을 사용해갖고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랑은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의 편이 없지만요. 오세훈 시장은 뭐 권영세 의원이랑도 친하고요. 권영진 의원이랑도 친하고요. 당에서 오래 했던 분들은 다 친한데 그런 방식으로 오세훈을 배제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의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건 또 다른 상황으로 번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평론을 하면서 네. 단정적인 표현을 안 하는데 단정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을 지금 지도부가 물리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럴 개연성은 제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확실히 알고 계신 상태에. 그럼요. 왜 그러냐? 예. 오세훈 시장 그렇게 물리적으로 드러냈을 때 네. 선거를 과연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담보를 못합니다. 그리고 서울이 가지는 상징성이 이번 선거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저희가 지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을 지키면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장동혁 체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정치적인 그러니까 전략인가요? 이거죠.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일을 할 때 네. 본인의 어떤 입장이 있고 스탠스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람들이 표현되지는 것들 그대로 다 해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거리감을 두고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입장에선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좀 한 템포 쉬면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즉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불쾌감과 그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이질적인 게 과연 결정적인 선거 국면에서의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그게 작용하느냐. 그리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아마 지난 9월쯤에 아마 두 분이 만나셨어요.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장동혁 대표 거기에 대해서 거의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중도라든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근데 그렇게 계속 한 3달 동안 오세훈 시장이 참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 사이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 쪽 표현은 많이 참았다. 그동안 그리고 변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래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갔을 때도 그 당시에 이제 오 시장 표현을 보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12월 31일까지도 전혀 변화의 기미가 없으니까 1월 1일 날 이제 신년 인사회에서 이제 정면으로 장동혁 대표를 저격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한 다음에는 이제 사퇴하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디커플링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참을 만큼 참았고 갈 때까지 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동훈 전 대표 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말고 하더라도 나중에 알아. 지금 얘기 안 하면 질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유권자들, 서울은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 왜 4번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뭐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뭐 선두를 달리는 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 크다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만 저는 서울 유권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 혐오, 배제, 서로 악마화 이게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저는 치고 올라가는 이유는 이분은 그런 것부터 자유로운 분이거든요. 좀 뭔가 그 지방 정치를 하면서 뭔가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소문이 나 있지 뭔가 정쟁의 선두에 섰던 적이 없어요. 왜냐면 지방 정치 단체장이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도 단체장으로서 뭔가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뭔가 그런 센 발언도 했습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센 발언을 안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정치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네 막 센 발언하는 거 상관없고 일 잘하는 사람 누군데 일 잘하는 사람 너네 정쟁에 앞장서서 우리가 원하는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싸움에만 몰두하는 사람 우리 싫은데? 라는 게 저는 서울 유권자들의 표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판단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고 징계를 해? 그럼 서울 유권자들 표 받기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저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디커플링 전략은 불가피한 거다. 그러니까 그 전략이 소위 말해서 이제 당원들이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저는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렇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예로 저는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큰 선물을 줬어요.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지지율 상승에서 1위가 어느 정도가 부동산 이 부분이 된다고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전국 단위입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언급했을 때 굉장히 안 좋아요. 2022년도에 이명박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때 네. 20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른바 종부세 벨트라고 하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정권 교체 촉진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한테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다는 게 어필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집을 가진 사람이나 전월세 폭등하고 있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마저도 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세훈 시장한테 큰 선물을 줬다고 저는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당원과 국민을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존재로 보지만 당원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해서 경선을 치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왜 다주택자를 악마화 시키면서 자기 이렇게 딱 진영을 구축하는 그런 전략적인 정치 전략적인 측면이 아주 돋보인다는 그런 칼럼을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혹시 부동산이 안 좋게 미칠 거라고 영향을 그렇게 보시는 거고 또 민주당에서는 또
또 다른 측면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늘 조심스럽죠. 네. 부동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을 잘못 건드리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네.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지방선거 전까지 냅두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하는 게 좋죠.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는 이거를 뭐 선거의 목적으로 보고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고 한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본인의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국민들께서 뭐 판단을 해주실 거라 봅니다만 국민의힘은 기댈 게 오히려 지금 반사익밖에 없는 거예요. 내부에서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이나 내부에서 잘해가지고 좋은 후보 내가지고 이길 자신 없으니까 뭔가 부동산 정책 저기에서 뭔가 정권 교체 촉진세라고 하는데 저런 것도 세금 좀 올렸으면 좋겠다. 저기서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기에서 반감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것 아까 희망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김도영 기자님 보시기에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호 성동구청장을 콕 찍어서 네. 수면 위로 떠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스타일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가운데 정은호 구청장 역시도 안경 스타일을 바꾸고 헤어스타일을 다 이렇게 바꾸는 모습 보면 또 하나의 그 대통령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분이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그렇게 저한테는 계속 그런 질문을 주시는데 계속 그거를 남는 제가 질문, 어떻게 알까요? 낙인 찍히는 질문. 그 객관적인 시각 갖고 계시니까 아니요, 뭐 여론도 이렇게 객관적이라고- 아실 거고. 아니, 유력한 건 사실이죠. 네. 왜냐면은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한번 띄우면서 굉장히 그 탄력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그 탄력을 본인이 잘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 많잖아요. 뭐 박주민 의원, 뭐 전현 의원, 박홍근 의원, 뭐 서영교 의원 뭐 등등 그렇죠. 다 그분들이 근데 전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좀 유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봤는데 그분이 아주 저희 두 분처럼 굉장히 옷을 수트핏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그 옷이라든지 이런 색상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비슷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딱 그 이재명, 정원호 그리고 본인 단체장 준비하는 본인이 세계 사진을 탁 나열한 그런 리플렛을 뿌리더라고요. 자기 어느 시장 준비한다 이러면서 딱 그 정치인의 그 이미지를 그렇게 딱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초 단체장이 한 267개 정도 되거든요. 거의 다 이재명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근데 대통령 스타일을 좀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지난 대선 서울 득표를 보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서울 득표율이. 네, 이제 아마 개혁신당이랑 김문수 후보 합치면은 서울에서는 이제 그 보수 정당보다 낮을 거예요. 좀 예. 그 경기랑의 격차도 좀 컸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벤치마킹이 과연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작용할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만약에 정은호 구청장이 본인의 경쟁력으로 가서 지금 돋보인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탔어요. 그게 제가 볼 때 손 처음은 탔다는 말이 좀 적합한 손 탔죠. 표현이시네 진짜. 기본적으로 SNS 이렇게 손을 탔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처음은 좋을 수 있지만 음. 마지막에 그 동력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했을 때 판교를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판교에서 성남시가 세금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판교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이에요. 지금 성수의 어떤 그 좋은 카페, 그다음 기업 그런 것들을 정원호 구청장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발언은 성수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요. 성동구청장을 12년 하신 아니, 분한테 제가 그런 걸 안 말씀드릴게요. 한 거라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이 성남이 아니라 이 서울숲이 2005년도에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임기 때 성수동 IT 진흥지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50층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2015년도에 3표 레미콘의 폐수 방류 사건이 불거지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원호 구청장과 당시 박원순 시장은 공장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기 부지가 원래 현대자동차가 한전 부지, 삼성동 부지 말고 거기에다 지으려고 했던데 그게 안 됐어요. 결국 지금 현대자동차가 거기에서 부지를 짓는다면 성수동은 천지개벽입니다. 그래서 저는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말을 했을 때 정원호 청장이 가지는 그 이미지, 성수동의 어떤 멋진 힙한 이미지, 그걸 본인이 다 가졌다고 하지만 이걸 사안을 따졌을 때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이런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성동구민들이 12년 동안 성동구청장 정원호가 한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거지. 만약에 서울숲 오세훈이 한 겁니다. 아무리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 성동구민들이 그치 오세훈이 만들어줬으니까 정원호 구청장은 숟가락 얹은 건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서울숲을 만든 다음에 지금의 지금의 성동구를 만든 사람이 정원호 구청장이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까 판교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김문수 지사 열심히 홍보하십시오. 국민의힘이 판교 김문수 지사가 만든 겁니다라고 아무리 홍보해도 판교 사람들이 그렇지 지금 판교가 잘 되는 거는 김문수가 한 거지. 그러니까 김문수를 지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니까 지금 뭐 원조 문제 따질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런 뭐 팩트를 따져보니 결국은 다 오세훈이 했던 겁니다. 그 말은 성동구민들을 너무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구청장의 어떤 뭐죠? 그 지지도 그거는요 광진구청장이 더 높습니다. 강남구청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구청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수치가 높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팩트를 근거로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가졌던 이 3선을 하면서 성수동의 개발이 됐을 때 갑자기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어떤 플랜을 가지고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원호 구청장이 갑자기 예를 들면 한 선거를 한 3달 정도 앞뒀을 때 뭐 3월쯤 됐을 때 갑자기 떴으면 아마 그런 종류의 얘기들에 대해서 대응할 시간들이 오세훈 시장 쪽에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아마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것들에 대한 팩트 체크들이 막 이루어질 거예요. 뭐 제가 들은 것도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3표 시멘트 부지에 원래 그 100층짜리 한전이 들어가기로 됐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35층으로 묶으면서 거기에 못 들어가고 지금 이번 하여튼 무슨 또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이 선거판에 조금씩 등장할 여지는 생겼다. 그래가지고 정원호 구청장도 좀 해명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뭔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준비된 구청장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신 말아달라 이런 말씀이 좀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치사를 할 단계가 아니라 이 검증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검증의 실력에 대한 검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정원호 구청장의 장점이자 단점이 기초단체장이라는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울 유권자들은 저는 정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야 정쟁 너네 센 목소리 말고 일 잘하는 사람 좀 데리고 와봐 이걸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으로서 12년 동안 지금 상당히 잘했고 성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고 대신에 단점인 것은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중앙정치나 이런 언론에 노출된 적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의 수위가 낮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탈탈 털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뭐 또 민주당 내 경쟁자들도 뭐 그런 걸 하고 있겠죠. 그런 것들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뭐 어디서 뭐가 생길지 모르는 그게 단점인데 저는 지금 그래도 적어도 서울 유권자들의 또 제가 너무 정원호 구청장을 찍고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지금 서울 유권자들이 바라는 이런 스탠스에는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적합하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거로 좀 봅니다. 이게 서울시장 후보 또 당선자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문제도 큰 문제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개파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 구청장 뒤에 계신 분들이 그 친문 386에 포진된 이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옹립해줄까? 이거는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정원호 구청장은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소속해가지고 친명계 활동 많이 했고 이제 임종석 전 의원과 가까웠던 사실인 건 맞지만 지금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친문 386이 뒤에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새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그 세력과 함께 간다라고 보는 게 맞죠? 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친문이라고 또 해버리면 지금 또 막
많은 호사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친문이 그래서 결국 복귀를 하기 위해 정청래와 손을 잡고 지금 신흥 세력인 친명과 막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막 해석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친문들이 그럼 정원호 구청장 뒤에 있다는 그 두 주장과도 맞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정원호 캠프에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 또 뭐 운동권 출신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정원호 구청장도 그 학생운동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친문의 주류였던 운동권들이 다 포진해 그것도 아니에요. 다 섞여 있어요. 지금 네.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당내 권력 구조는 지금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친문이나 친명이나 이렇게 지금 정원호 구청장을 하나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다고 봐요. 네. 지금 보면 이해식 의원이 당직을 내려놓고 정원호 구청장을 돕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친명입니다. 찐명입니다. 배우자 실장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러면 이 정원호 구청장은 양쪽을 다 뭐 아우를 수 있는 상태인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저쪽은 그냥 절연을 한 건가? 뭐지? 민주당이요? 정리한 겁니까? 국민의힘은요, 진짜 딱 갈라져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나다니면은 네. 이제 좌당권파예요. 아, 근데 그냥 민주당은 이런 굉장히 스타일인가? 예. 오랫동안 함께 뭐 운동도 하고 네. 민주화 운동도 함께 하고 정치도 함께하는 세월이 있었고 이게 그렇게 딱 무자르듯이 안 잘라지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요. 맞는 말. 친문과 친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친문하시던 분들 중에 친명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친문이 정청래와 함께 복귀하려고 한다라는데 친문 세력이 당권을 쥐고 있던 당권파 시절에 정청래 당시 의원과 그렇게 또 사이가 좋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정청래 당시 의원은 그렇게 또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천 네. 탈락을 당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컷오프할 때 친문들이 어떻게 보면 구제해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늘 바뀌고 좀 막 여러 다리가 겹쳐있기 때문에 한 2개는 여기, 3개는 여기 막 이게 바뀌어요. 계속 바뀌기 네. 때문에 지금 이 구도 자체를 그래서 친명이야, 친문이야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당내 구조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기준이라고 좀 봅니다. 올해 네. 출입하는 기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이분이 왜 여기가 계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권력에 따라서 누가 세느냐에 따라서 네. 친명도 됐다, 친문도 됐다 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뭐 아, 이현주 최고위원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분은 전문가? 아니 그분은 확실한 반문이죠. 확실한 반문이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이었는데 조국 법무장관 그 임명을 취소하라면서 네. 삭발까지 하셨거든요. 예. 그분 입장에서 지금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을 해갖고 돌아가겠지만은 다시 합당 얘기를 하자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결들이 좀 다른 분들이 이번에 있고 예. 그 밑에는 얽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당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현주 의원이 막 하늘 아래 2개의 별은 있을 수 없다 이 말까지 하면서 뭐 강경모드 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든든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자 판세를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판세가 이 민주당이 좀 가슴 아프게 또 좀 우세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네. 여론조사가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참 재밌는 게 면접 여론조사는 격차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ARS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잘 나옵니다. 예. 역설적으로 예. 국민의힘이 면접 여론조사보다 ARS에서 잘 나옵니다. 원래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 이번에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뭐지? 아니라 예.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두고 네.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요. 네. 면접 여론조사를 봤을 때 잘 나옵니다. 예. ARS를 보면 못 나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ARS가 잘 나오거든요. 예. 그건 어떤 의미냐? 예.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분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마땅치 않다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선을 통과해서 본선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디 안 갑니다. 저는 이게 경험했던 게 대선 때 저는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때 이준석 후보,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그 관계, 네. 그때 집 나가면 우리가 찾으러 갔잖아요. 그럴 때 찾으러 간다고 했을 때 강성 지지자들이 당시 윤석열 후보 엄청 비판합니다. 막 욕도 했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그렇게 가느냐. 그냥 우리가 해서 이긴다. 근데 만나서 지지율을 오르잖아요. 어느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네.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예. 의외로 강성이라고 해서 이 선거 지방선거 누가 이기든 상관없고 예. 우리대로 간다는 건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서울시장 저는- 선거 내일 치르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긴다. 오세훈이 이긴다. 네, 그리고 참 다행스러운 네. 게
이 선거는 가장 긴장감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주변 사람들로 결핍이 하여금 최고의 에너지거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빨리 정원호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자기가 여러 가지를 얼라타고 있는 상황이다. 약간 좀 그쪽으로도 뭔가 판세를 좀 뒤집을 그렇죠. 수 있는 거를 상황을 그래서 보고 있다. 위기 의식을 느끼고 본인이 절실하게 하는 예. 거고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정원호 시장의 이 기타 등등 이거 오세훈 시장이 며칠 전에요. 성수동 가서 한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주 편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지금 뭐,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네. 저는 서울시장 충분히 해볼 만하다. 예. 예견하기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게 이재명 아까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22년 대선 때도 서울에서 가장 크게 졌고 이번에 이길 때 작년에 2년 전에 작년에 이길 때도 서울에서 가장 적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서울 유권자들이 저는 이것을 보수화로 볼 것인가? 아니요, 저는 특정의 진영이 되게 그 기울어져 있는 사람에 대한 저는 불편함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이 만약에 지금 큰 문제 없이 경선을 돌파한다면 네. 우리 당으로서는 서울에 적합한 최적의 후보라고 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서울 유권자들께서 정쟁이 너무 앞서지 않았던 사람들을 원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점 그리고 성수 그리고 뭐 강남 그 성수를 둘러싼 지역구도 대부분이 우리 당이 이제 그렇게 유리한 지역이 아니에요. 불리한 지역인데 거기서 강점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한 지역에서 한 표를 갖고 온다는 건 사실상 두 표의 의미를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네. 원래 우리가 이기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 표를 갖고 왔으니까 두 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강남이나 우리가 원래 지금 이제 점점 강남 선거에서 점점 우리가 불리한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경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 많아서. 그런 네. 후보들이 좀 예. 된다면 충분히 서울시장도 탈환할 만하다라는 평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 중에서 저희가 댓글에 보면은 김정철 후보 찍어야지 이런 분이 막 계셨는데 개혁신당의 김정철이 누구야 뭐 이런 분이 계셔서 좀 말씀드리면은 예, 김정철 변호사 분은 좀 사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네. 워낙 그 말씀도 잘하시고 변호 관련해서 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분 개혁신당이 만약에 서울시장 나와서 완주를 한다고 한다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악재죠. 아픈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과의 관계를 저희가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왜냐 예. 서울시가 1000만이 아닙니다. 900만이거든요. 경기도가 1300만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인천으로도. 네. 근데 그렇다면 젊은 분들이 많이 나갔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갔냐 했을 때 저는 뭐 통계는 보지 않았지만 네. 서울이 중도 보수 쪽으로 좀 됐다. 민주당한테는 좀 불리한 여건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민주당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령별로의 어떤 차이가 전 좀 뚜렷하고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는 그 보수의 성향 중에서 안정감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오세훈 시장이 가졌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삼선한 분과 서울이라는 1000만 가까운 도시의 4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하는 사람에 대해서의 무게감 네. 거기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이게 성가셨다는 표현 거칠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그 지금의 스탠스에 대해서 정치에 대한 어떤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오 시장에 대한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오세훈 후보와 함께 또 여러분들 네. 많이 계시고 또 민주당에는 정원호 구청장 후보 그러니까 현 구청장과 함께 여러 후보님 많이 계시고 또 김도영 기자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개혁신당에는 김정철 후보가 계시고 그 말씀을 지금 간단히 드렸었고요. 후보님 훌륭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드렸고 저 이제 거의 시간 다 돼서 마무리 질문 우리 김도영 기자님께 네.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파트를 지금 가격을 잡으려고 대통령님이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상승을 하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 집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저는 렌트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중도보수 싸움이 될 거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한 이제 그 민주당의 신주류들은 어쨌든간 중도보수 우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거기서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 시장 거기서 디커플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차지하느냐. 사실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이 많이 좀 보수화됐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먹고 좀 더 실용적인 정책으로 다가설 수 있는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애들러서 말씀하시는데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디커플링을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그다음에 정원호 구청장은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게 언더독의 서사가 이제 없어졌어요. 맞아요. 이제 하나하나 이기면서 올라가는 맛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방에 올라가기 때문에 또 내려오는 게 확실히 빠를 수도 있거든요. 약간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좀 전에 우리 저 국민의힘의 김기영 대변인 그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저희가 58분 전에 광역자치단체장 17석 가운데 국민의힘 당선자 수 예측해 달라 그 말씀 드리니까 500분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표를 주셨는데 자 10석 이상 9%, 7석 이상 7%, 4석 이상 25%, 0에서 3석 59% 승리하셨네요. 아니 저희는 승리라기보다는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러하나 또 어떻게 정치판은 매일매일 움직여서 오늘 이슈가 바로 오늘 저녁에 또 헌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항상 좀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서울시장 선거 자 마지막으로 최대 쟁점이 어떻게 될까? 최대 쟁점 무엇일까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우리 성치은 저는 부대변인님? 결국 그 아까 살짝 나왔던 얘기인데 그 법정 동에서 모두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이겼고 근데 또 25개 구 중에 8개 구는 또 민주당 구청장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서울 유권자들은 정당도 보지만 인물 보고 뽑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차 투표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줄투표 안 하면 돼. 1111, 222 이거보다 사람 보고 시장은 이 사람, 구청장은 이 사람 이 투표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인물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결국 양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좀 매우 중요할 거로 보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 우리 당에 대해서는 지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당에 대해서는 그 지금 서울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제가 아까 말한 기준에 적합한 후보가 된다면 누가 되느냐가 전 가장 큰 쟁점일 거라고 봐요. 부동산 이런 것보다 부동산도 결국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는 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보다 서울 시민들은 그러면은 서울시장은 누가 될 건 대통령의 정책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보다는 그래서 후보가 누군데 그래서 그 사람이 걸었던 길이 뭔데를 볼 거기 때문에 결국 누가 후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최대 변수, 최대 쟁점 무엇일까? 저는 윤과의 절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 대통령이란 그 이름 앞에 석자가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걸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환기를 시켜요 본인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무리하게 사법개혁, 개혁이란 말도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사심제를 하겠다, 대법관들을 늘리겠다, 그리고 법 왜곡죄를 하겠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80명 넘게 공소 취소를 하겠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한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자기 재판을 아예 없앱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전열이 정비되지 않아서 하나된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그래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 못하는 수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시옷 발음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하고 있다. 본인이 지금 그립감을 잡았다는 그 오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오만스러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냉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흙탕물이 지금 국민의힘이 분열돼 있어서 흙탕물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그 흙탕물을 그 어떻게 보면 진흙이나 그런 것들을 내려오게끔 냉정함을 찾을 수 있게끔 한다면 저희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